난 산불 감시원이다. 새로 배정받은 막루에서 난 다음과 같은 몇 장의 일지가 책상 위에 있는 걸 발견했다. 난 이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내가 찾은 일지를 그대로 옮겨보겠다. 날짜는 1989년이었다. 내 달력에 의하면 난 이곳에서 임무를 수행한 지 185일째 되었다. 난 미국 북서부의 산맥에 2명의 다른 사내들 클라크와 토마스와 함께 배치되었다. 185일. 이건 원래 우리가 머물러야 할 날보다 5일이 더 많은 것이다. 보통 그들은 우릴 180일마다 순환시킨다. 우린 5일 전에 헬기로 이송되었어야 했다. 난 이 기록, 일지, 어쨌든 이걸 남긴다. 왜냐하면 우린 철수를 하기 위한 시점을 넘겼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무슨 이유로 날짜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주 무전기는 179일째 작동을 멈췄다. 일어나요. 연기가 보여요. 흐리멍텅한 눈으로 난 클라크가 내 침상 옆에 서 있는 걸 보았다. 그의 상체에 오렌지빛 한 줄기가 비치고 있는 걸로 보아 이른 아침임에 틀림없었다. 테디, 연기예요. 연기? 난 여전히 반쯤 잠에서 덜 깬 채 되물었다. 그래요, 연기예요. 대충 1.5km 남동쪽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정말 가느다란 줄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는 제복에 비치는 햇살보다 더 밝은 기운을 담은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난 아래쪽 침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망원경을 쓸 필요도 없이 작은 연기 한 줄기가 햇빛을 가리며 올라오고 있는 게 보였다. 185일 동안 우리가 잠재적으로 화제로 볼 만한 상황은 이게 단 2번째였다. 산불 감시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건 한 30m 높이에 설치된 나무로 만든 오두막이다. 우리 건 오두막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따라 계단이 돌아가면서 설치되어 있었다. 난 다른 타워들은 사다리를 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클라크와 난 감시탑에 올라와 있었다. 우린 작은 부엌과 2층 침상, 그리고 나무밖에 보이지 않는 360도의 경치가 있었다. 토마스는 우리 탑 아래에 작은 오두막에서 머문다. 그 오두막은 우리 주 사무실이기도 하다. 사무실은 좀 거창한 단어일지도 모른다. 책상 한 개와 우리가 이곳에서 본 것을 보고서로 만들 때 쓰는 타자기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난 눈을 비비고 클라크를 바라보았다. 좋아, 확인해보자고. 아니요, 테디. 그건 아니죠. 그는 즉시 대답했다. 클라크는 180일이 지난 날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헬기가 왔지만 자리를 비운 바람에 구조될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라고 클라크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나? 우리가 혹시 나와 있는 동안 날짜를 잘못 계산했나? 우린 여전히 먹을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우릴 잊어버렸나?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고 다 죽었는데 우린 고립되어 그걸 모르고 있는 걸까? 좋아, 알겠어. 내가 대답했다. 무전기로 아래에 있는 토마스를 불러봐. 그리고 그에게 알려줘. 아마 일어나 있을 거야. 우리 기지에 있는 주 무전기는 어떤 신호도 감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게 그 어떤 신호도 잡지 못한다면 우린 우리 신호가 제대로 보내지지도 않을 거라고 추측했다. 다행히 우린 우리가 쓸 워키토키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 클라크는 그의 무전기를 꺼냈다. 톰, 남서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연기가 보여요. 가서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몇 초가 흐른 뒤 토마스가 대답했다. 똥 좀 닦고 바로 가지. 이것도 확인해 줘야 하나, 클라키? 토마스는 우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고 언제나 가장 어린 클라크를 괴롭혔다. 그는 정말로 클라크를 싫어했던 건 아니었다. 단지 클라크는 괴롭힘당하기 쉬웠던 것뿐이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한 23살 먹은 청년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는 회계나 경제나 뭔가 그의 부모님의 직업과 연관된 걸 공부했었다. 그가 전문적인 산불 감시원이 되기 위해 대학을 그만두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니, 내 생각에 그는 혼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진정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야생으로 나온 것이었다. 180일 동안 고립되는 일에 종사하는 건 미쳤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난 토마스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는 잘 알지 못했다. 그는 알쏭달쏭한 짐승 같은 남자였다. 그의 초상화는 사전에 나무꾼 항목 옆에 있을 듯 했다. 그는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말을 하지 않는 타입이었다. 두 경우 모두 그가 입을 열면 난 들었다. 내 경우엔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진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나간다. 토마스가 무전했다. 클라크와 난 토마스가 수목선 밖으로 나가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길을 따라가는 걸 지켜보았다. 클라크는 날 향해 고개를 틀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테디, 토마스가 좀 다른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요. 난 그가 이렇게 직설적일 줄 몰랐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난 클라크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게 그것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나도 알아. 그는 우리가 여기 갇혀있다는 사실이 별로 신경 안 쓰이나 봐요. 우리가 여기 갇혀있다는 건 확실하지 않아. 우리가 뭔가 날짜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알잖아. 우린 나를 아직 세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린 3명이잖아. 그러니
우린 그 다음 날도 잘못 살 수 있는 거야. 그럴지도요. 클라크가 부드럽게 말했다. 난 그가 다음에 말할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밤에... 시끄러워, 클라크. 이봐요, 테디. 엿됐어요. 그는 낮에 괜찮다가도 갑자기 바뀐다고요. 그가 병 같은 걸 알았었나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어때서 밤에 일어나 나무를 볼 수도 있지. 나무요? 나무를 본다고요? 너도 그걸 봤다는 걸 알고 있어. 그는 수목선 근처까지 가서 한동안 그걸 바라보고 있지. 가끔은 몇 시간 동안 그가 조금 맛이 갔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지. 하지만 난 그걸 그에게 말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그와 함께 갇혀있고 특히 그가 정말 정신이 나갔다면 말이야. 클라크가 대답하기 전에 침묵이 우리를 감쌌다. 전 그가 숲에서 나무를 보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는 나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가 아침에 날 깨웠을 때보다도 눈을 더 크게 뜨고 있었다. 어? 잠깐. 뭐? 그럼 뭘 말하려고 한 거야? 밤에요. 그가 계단을 타고 올라와요. 그는 더듬거렸다. 난 계단으로 이어져 있는 문이 반쯤 열려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보았다. 뭐? 지금 뭐라고? 그가 계단을 타고 올라와요. 그리고 그냥 우릴 보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토마스는 1시간 전에 연기를 확인하러 나갔다. 연기는 사라진 걸로 보였고, 그래서 난 그가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생각했다. 클라크는 우리 무전기로 근처의 모든 감시탑에 연락을 하려 노력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난 그저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은 저녁 11시 30분이다. 토마스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오전 7시에 출발했고 무전기에도 응답하지 않는다. 내일은 186일째가 될 것이다. 우린 토마스가 괜찮은지 몰랐고 우리 중 한 명이 내일 숲에 들어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클라크가 겁쟁이처럼 굴고 있으니 젠장, 그건 내가 될 것이다. 그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은 클라크가 몇 분 전에 나에게 말해준 것이었다. 내가 지금 사무실로 돌아와 이걸 치고 있는 이유다. 난 내 회전 의자에 몸을 기대어 천천히 빙글 돌았다. 나무들로 이루어진 어둠 속에서 빛이나 불이 있나 확인하고 토마스가 어디에 있을까 상상하면서 그는 다친 게 분명했다. 그가 길을 잃었다면 그는 우리 무전에 대답했을 것이다. 우린 언제나 무전에 응답한다. 무전기는 항상 휴대한다. 화장실에 갈 때나 샤워할 때에도. 클라크는 내 의자와 생각이 중간쯤 돌고 있을 때 날 멈춰 세웠다. 내가 뭐라 하기도 전에 그가 말했다. 들어봐요.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절 괴롭히고 있어요. 난 그게 토마스와 관련된 일일까 궁금했다. 좋아, 듣고 있어. 내가 말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가 경고했다. 더 미친 소리를 들어봤다는 걸로 내기할 수도 있어. 그는 길지만 헐떡거리는 들숨을 크게 쉬고 말했다.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내 표정은 바뀌지 않았고 그는 뭔가 반응을 기대한 듯 다시 한번 말했다.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질 않아요. 당신은 기억나요? 이 일에 지원하던 때가 기억나세요? 인터뷰하던 거는요? 아니면 여기로 날아오던 날은요? 처음에 난 거의 미심쩍었다. 그 다음 그가 저 질문들을 했을 때 난 얼어붙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이어 말했다. 제가 왜 대학을 중퇴했는지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전 그걸 떠올리기가 힘들어요. 내가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은 제가 한 게 맞긴 하겠죠? 여기 오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학기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 순간 제가 여기 와 있었다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온 다음부터 당신과 토마스를 만난 순간까지 그 사이의 일이 기억나지 않아요. 난 듣고 있었지만 틀림없이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을 것이다. 난 미동도 없이 굳어 있었다. 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떠올려 보려 했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 토마스가 사라졌다. 클라크와 난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두 경우 모두 난 아직 설명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내용은 더 많은 페이지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순서대로 되어 있진 않았다. 몇 페이지들은 찢겨나갔고 몇몇은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희미해져 있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다. 30분 전에 난 게리와 해롤드를 만났다. 우린 다음 180일 동안 감시될 것이다. 난 그들에게 내가 찾은 것을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오게 된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도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다.